만약에 중국 본토에서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다면 한 250억 달러 정도, 최대 그 정도 규모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한 전망이 사실 존재했었죠. 미국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전체 운용 금액이 한 520억 달러,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순 유입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2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가 되잖아요. 작지 않은 규모이긴 하죠. 대표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홍콩 ETF 승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콩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딱 생각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이기도 하지만 중국 자본 이렇게 약간 이제 연결이 좀 되잖아요. 중국 자본과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는 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7년도에 중국에 있는 거래소의 글로벌 거래량이 한 9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사실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20배 정도 올랐잖아요. 한 해 동안만. 그것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의 수요가 꽤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엄청난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미국에서 우리가 ETF를 1월 달에 승인을 했잖아요. 현물 ETF를. 그리고 나서 사실 흥행을 했거든요. 3,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전체 운용 금액이 한 5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금 ETF가 20년 정도 모았던 운용 자산의 절반을 사실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이제 어떤 본토의 자금이 넘어올 수 있다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축이, 하나는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은 이미 반감기라는 확정된 스케줄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어떤 픽스되어 있는 스케줄이고요. 수요 쪽에서 이제 어떤 수요가 더 만들어질 것이냐에서 적어도 2024년만큼은 ETF가 정말 이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가장 큰 수요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중국 본토에서 홍콩 ETF에 직접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이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승인이 되고 나서 거래가 시작하기 전까지도 중국 본토 자금이 이 ETF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될지 말지 여부에 되게 불투명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현재는 중국 본토 자금이 이제 이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빠진 거죠. 홍콩 ETF 거래 승인이 돼서 거래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트코인 가격 영향이 좀 덜 미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고요. 변수죠, 사실은.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에 있는 이제 주식을 살 수는 있어요. 이제 스타커넥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규모가 좀 정해져 있어요. 연간 700억 홍콩 달러 정도? 연간 700억 달러 정도가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있는 주식 ETF를 구매할 수 있는 크기거든요. 이제 최근 몇 년을 보면 700억 달러만큼 다 구매가 되진 않고 450억에서 500억 달러? 요 원저리로 계속 구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전망을 하기를, 만약에 중국 본토에서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다면 한 250억 달러 정도, 나머지 금액 캡 있잖아요. 최대 그 정도 규모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한 전망이 사실 존재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럼 중국 본토 자금 만약에 허용이 되면 최대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250억 달러면 규모 꽤 커요. 왜냐하면 미국 ETF를 그래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미국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체 운용 금액이 한 520억 달러 정도라고 했는데요. 11개 운용사가. 근데 그중에 상당수는 이제 GBTC라고 하는 이제 이미 갖고 있던 물량이 있었고요. 순유입,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순유입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2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가 되잖아요. 작지 않은 규모이긴 하죠.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게 지금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김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상장이 됐는데 중국 본토 자금이 빼고 이제 수요를 보다 보니까 그 규모가 지금 크지는 않아요. 대표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중국 본토 자금도 허용하면서 들어오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봐요. 향후에 이제 추가되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중국에선 지금 대체 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나 이런 수요들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홍콩 ETF가 좀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본토 자금도 그리 멀지 않아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에 호의적인가요? 아니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있어서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였죠. 중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본이 통제된 이제 하나의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자본과 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자산가들은 그런 자산가들은 비트코인을 너무 좋죠. 그래서 2017년도나 그 전 시기 때 보면 중국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2014년도도 그랬고 17년도도 그랬고 한 번씩 광풍이 불 때마다 채굴 금지, 거래소 금지, 중국인들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계속 때리면서 좀 오버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두 쪽의 양면이 좀 다르니까 의아했던 사람도 많이 있긴 했었죠. 근데 양쪽을 다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토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와 누르는 거고요. 홍콩이라는 하나의 중국에서의 약간 역의 공간 같은 이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글로벌 자금을 유입하는 도구로도 쓰고, 또 이제 중국의 특정 기득권들이 또 홍콩을 통해서 또 자본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지 않을까요? 대표님, 각 나라들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캐나다, 독일, 호주 이런 국가들은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 미국 정도의 그 언저리 가는 파급 효과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뭐 홍콩도 그런 쪽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들이나 부펀드 포함해서 다양한 펀드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로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그 포트폴리오에 뭐 3%든 5%든 편입을 하면 성과가 좋아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비트코인 성장률이 좋았던 거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 상관계수가 되게 낮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포트폴리오에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넣으면 포트폴리오가 되게 강해진다라는 이제 이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계속 이제 넣으려고 한 노력들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자국에 비트코인 ETF 상품이 없으면 그 수요는 다 해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별 국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자본시장의 중심이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쪽부터 열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응용된 상품이 좀 나오겠죠. 뭐 레버리지 상품도 나올 것이고요, 비트코인 ETF 섞인 것도 나올 것이고요, 실제 채굴주나 이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또 섞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점점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현상일까요? 좋죠. 일단 결론은 좋죠. 그 비트코인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런 목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산가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은 있지만 모든 자산가들이 그렇게 또 하진 않잖아요. 나는 뭐 범법 안 저지르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정말 이거의 투자 수단으로 쓰려고 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죠.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 때문에 그런 용도로 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되고 비트코인이 금융상품화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다 이용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인식의 전환도 가져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좀 공부하다 보면 와, 비트코인을 직접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지갑에 소유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네, 좀 불편하지만, 그런 또 인식이 생기면 또 그렇게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히려 더 건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도가 안 돼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